네,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 수소선박 기술센터에서 온 김정현입니다. 사실 오늘 발표가 이제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던 이재명 교수님께서 코로나 확진과 이제 그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로 제가 이제 급히 대신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웨이스트샵 네덜란드에서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발한 선박입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외 현재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4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일단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해양 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의하면은 전 세계 해양 쓰레기 중 70%가 이제 그 해저 침식 형태로 이제 존재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유 형태 혹은 이제 해안가에 이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통계가 사실 그 통계를 내는 기관들마다 약간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가 결국 나중에는 언젠가는 해저 밑으로 침접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1950년부터 해양 쓰레기가 약 99% 정도가 해양에 침식했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연간 우리 인류가 이제 배출하는 해양 쓰레기 총 배출량은 1년에 약 800만 톤 정도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사실 지금 그 참치, 어획이 1년에 한 600만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거와 비교했을 때 800만 톤이면은 어마어마한 양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환류가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 섬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GPGP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약 16배 정도에 해당하는 160만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해양 쓰레기 섬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제 부유 쓰레기로 이제 위치를 그 형태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쓰레기는 플라스틱 그리고 약 76% 정도가 중국, 일본, 한반도 등 그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된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크게 4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물학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조류나 해양 포유류가 해양 쓰레기에 의해서 엉킴이나 질식, 절단 같은 사고를 발생시키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조류, 포유류들이 플라스틱을 섭취해서 발생되는 2차 문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약 4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최근에 천일염 생산 단계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되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직간접적으로 성인이 1년간 약 850여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박에 의한 사고입니다. 폐어구 혹은 그물에 의해서 프로펠러가 걸려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혹은 표층 쓰레기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서 국내 연간 300여 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양 폐기물을 해양 생태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국제 해양 폐기물 컨퍼런스는 1984년에 이제 처음 미국에서 개최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6차 행사 동안 미국 내에서만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올해 9월에 한국 해양수산부 주최 그리고 해양환경공단 지원으로 인해서 부산에서 이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번도 이제 미국을 벗어난 지역에서 한 사례가 없는데 이번에 이 해수부 관심으로 인해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해양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모든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양 쓰레기는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해변, 해안가에 존재하는 해변 쓰레기,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부유 쓰레기, 그리고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침적 쓰레기,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해 보았고요. 존재하는 위치에 따라서 수거하는 방식이 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먼저 해변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이나 만약에 쓰레기가 많을 경우에 태풍에 의해서 쓰레기가 많이 떠밀려오면은 중장비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소형 수거 로봇이 그 해안가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자동화 측면에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국 시도에서 청황선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베이어 타입으로 이렇게 가면서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형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오션 클린업 뱃을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은 대형화, 수거할 수 있는 양을 대형화해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침적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잠수사가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경우, 혹은 인양 틀을 이용을 해서 이제 바닥을 이렇게 끌고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무인 잠수정 같이 이제 ROV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해양에서 수거하는 쓰레기는 해상 집화장에 먼저 이렇게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양 쓰레기는 육상 집화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여기서 사실 전처리 과정 혹은 이 분류를 위한 공장에 가기 전까지 악취라든지 2차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육상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분류나 세척 과정을 거쳐서 연료와, 그러니까 가스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스를 활용하기도 하고, 섬유나 원사 등의 재활용 공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해양 쓰레기는 매립이나 소각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해양 쓰레기 처리의 기존 기술의 한계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부유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 의존형으로 진행되는 게 많고, 그리고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처리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 혹은 선상 처리 기술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침적 쓰레기는 앞에 보셨지만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70%가 해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양에 침적해 있는 해양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 혹은 이러한 기술들이 체계적으로 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수거할 수 있는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해양 쓰레기는 해상에서 수거를 하고 이동을 해서 육상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 혹은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고, 아까 발생했던 민원이나 이런 악취나 이런 2차 피해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수거와 처리 공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일원화하는 공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국내외로 이제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4개를 소개를 하고, 그러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웨이스트샥이라는 선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m, 1m 정도가 되고, 하루에 약 500kg의 쓰레기를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거에 좀 목적이 있는 그런 선박이고요. 간단하게 영상을 보시면 도킹 시스템에서 이렇게 나와서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합니다. 물론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쓰레기들은 이제 처리가 안 될 거고요. 네, 대신에 AI 기반으로 자율 경로, 자율 운항 모드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쓰레기를 찾아서 경로 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스로 할 수 있고요. 그 쓰레기 처리가 끝나면은 보신 것처럼 도킹 시스템에 돌아와서 충전도 하기도 하고 수거한 쓰레기를 모으는 그러한 기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환경에 대한 데이터, 수질, 수심, 온도 이러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기능까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웨이스샥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스타트업
초기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를 했고 공공펀드로 캐피탈 투자금을 확보해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테르담 소재 조선소 그리고 대학 중심으로 모듈, 기계 뭐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한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기업 공동 R&D 컨소시엄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입이 필요한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용을 해봄으로써 탑재되어 있는 모듈이나 성능을 검증하고 상용화까지 연결시켰던 이러한 사례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동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원유 유출 대용량 오일 샤크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도 계속 상용화 성공한 이후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례를 웨이스 샤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네덜란드의 오션 클린업 프로젝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베리어를 쳐서 해양에 부유하고 있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읍니다. 모아서 이 그물을 더 좁힌 다음에 컨베이어 타입의 해양 쓰레기 처리 선박이 요 근처로 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수거에 초점을 맞춰 놓은 프로젝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컨베이어 타입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육지로 이송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다나 하천에서 수행하는 모델 두 가지로 있고 100% 태양광 발전 동력 메커니즘도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해양이나 하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그러한 기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오션 클린업 베슬 같은 경우에도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오션 클린업 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이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약 38,000명으로부터 기술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연구기관 중심으로 파일럿 제작, 성능 평가를 수행을 했고, 우리나라의 기아 자동차 그리고 머스크 선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까지 확보를 해서 기술을 확립을 했고,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어서 현재 5개국 8개 항만에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그물을 좀 더 크게 해서 더 많은 용량의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하고 있고, 그리고 해상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리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이러한 것과도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보실 거는 독일의 시클리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거에 대한 기능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이 시캣이라는 것에서 두 가지 ROV가 내려오게 되는데, 하나는 이제 지형을 탐색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요. 하나는 쓰레기를 이제 수거하는, 집어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양 침식되어 있는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러한 특화된 선박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상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지형이나 이런 것들, 해양 쓰레기와 물고기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어쨌든 AI 기반으로 해서 해역을 모니터링하고, 보시는 것처럼 해양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를 집어서 육상으로 끌어올리는, 네, 이러한 원리 혹은 프로세스로 해양 쓰레기 수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시클리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에서 이제 R&D를 지원을 하는 호리존 2020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 개발비를 지원을 받았고, 독일 미넨 공대랑 네덜란드 델프트 공대가 참여해서 파일럿을 제작을 하고 유럽 전역 산학형 공동체를 구성을 해서 기술 개발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시험 운항 이후에 현재 글로벌 시연 단계이고, 검색, 식별 프로세스,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형태로 지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오션 블루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수거, 처리, 활용까지 가능한 선박 프로젝트인데요. 사실 지금 해양에서 운항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IMO 규제 때문에 친환경 연료로 이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 선박에는 LNG를 연료로 해서 LNG 탱크에서 가지고 있는 극 좋은 냉열로 해양 쓰레기를 동결하고
동결한 상태에서 파쇄를 하게 되면 입자가 작게 되니까 그 부피를 줄이고 이러한 원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은 우선 컨베이어 벨트 타입으로 이제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LNG 냉열 영하 160도에서 이제 엔진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열교환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냉열을 가지고 해양 쓰레기를 동결하고요. 그리고 그 동결 파쇄된 그 입자를 가지고 선상에 있는 열분해 시험 설비, 가스화 설비를 이용해서 신가스를 만들어서 수소를 추출하고, 일부 필요한 수소는 LNG 게지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모듈들을 탑재하는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소가 만들어지면 연료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획득하고, 그 만들어진 전력을 이용을 해서 선상에서 필요한 장비에 필요한 전력이라든지 자세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에 사용을 하고,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육지로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최대 500톤 정도의 저장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선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세스를 보시고 있는데, 일단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1년 과기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지자체에서 그 선박 건조를 위한 펀딩까지 확보를 해서 선박 건조는 지자체 예산으로, 그리고 그 탑재되는 모듈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내용들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수소선박 교육센터가 기술 중심이 되어서 삼성중공업과 이제 한 22개의 산학연이 같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이렇게 부유경 지자체가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해양 포럼이라든지 이제 그 NHK에서 이제 이러한 기술들에 관심을 많이 보여서 최근에 이런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지재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표준 선박을 개념을 도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GPGP라든지 베트남 해역에 투입을 할 수 있는 확장성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4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페이지입니다. 웨이스트 샤크와 오션 클리너 같은 경우에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자율운항과 자동 탐색 이러한 기능들도 일부 탑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부유 쓰레기는 아니지만 침적 쓰레기를 수거하는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율운항이나 자동 탐색에 대한 기능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양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목적으로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사실 선상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국내 프로젝트가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자율운항이라든지 자동 탐색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은 추가적으로 지금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침적 쓰레기까지 수거할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해외에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지능형 기술, AI를 이용을 해서 무인화 혹은 그 경로, 그 해양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경로를 자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개발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침적 쓰레기가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신적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간 제약 초월 기술이라고 했는데, 현재 해양 쓰레기는 무조건 해양에서 수거한 다음에 육지로 들고 들어와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깨고, 해양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해양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일원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능형 기술, 해저 특화 기술, 공간 제약 초월 기술들이 결합된 형태의 선박을 이용한 해양 쓰레기 처리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에서 선박을 가장 잘 만드는 국가입니다. 이러한 대안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혹은 특화된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제시할 수 있고 표준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